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저희 같은 코인 고인물의 의견보다는 일반인들이 코인을 바라보는 한 시각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던 9월 16일자로 업비트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지 이날 처음 알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타일러 라시, 과거에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했던 전 미국 대표였죠. 이 친구가 등장을 해서 코인에 대한 시각을 이런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자신 있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서 아마도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좀 도움이 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영상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코인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미국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라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2014년도 비정상회담에 미국 대표로 나와서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10년이 넘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88년생 매사추세츠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계, 어머니는 포르투갈계 미국인인데요. 아마 이혼을 한 것 같긴 하고요. 어머니 쪽이 뭐 LPGA 자격증도 있고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카고대에서 국제학 학사를 따고 이제 서울대에 와서 정치외교학 석사를 땄는데 이 친구가 보면요 국제나 외교 쪽 굉장히 전문가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사유로 이제 한국으로 오긴 했지만 어떤 뭐 외교 쪽 인턴 같은 걸로 한국에 와서 사무소에 와서 한국에 정착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외교 쪽으로 굉장히 해박하고 그럼에도 좀 겸손합니다. 뭐 수학은 나는 잘 못한다고는 하지만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 영어 등 10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주장도 굉장히 강해서 코인에 대한 본인 생각 재밌게 얘기를 잘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뭐 기후위기 전문가, 방송인, 작가, 화가 그림도 그렸고요.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무슨 과자, 한글 과자도 만들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직업도 굉장히 많은 친구다. 이런 똑똑한 친구의 의견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한번 들어보는 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고인물들은 그냥 무조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른다면 왜 오르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동완 대표가 MC로 수고를 하셨고, 타일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컨셉이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옷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운 같은 거, 잠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완 대표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 현지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타일러가 답을 합니다. MZ 세대만 주로 코인을 진행했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만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미국을 한번 다녀왔더니 깜짝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도 코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이제는 상당히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김동완 대표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에 거부감은 없나요? 왜냐하면 한국만 하더라도 코인이 아니라 그냥 주식 부동산만 하더라도 약간은 죄인 느낌이 나는데 코인 키움만 꺼내면 이거는 뭐 도박을 하는 거의 역대급 죄인처럼 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지를 아마 여쭤본 것 같고요. 거부감이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봐야 한다.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자, 미국의 자본가들도 자산의 5%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대중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혹시라도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굉장히 본인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비트코인은 일반화됐고 대중적이다. 싫다면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김동완 대표가 묻습니다. 그럼 추세적으로 더 대중화되고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하니까 맞다고는 하는데 타일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든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이 시장은 반드시 잡을 겁니다. 국익, 나라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고 이거 코인 안 하면 미국 망한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김동완 대표가 뭔가 확실히 하려고 다시 질문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게 그럼 뭘 잡는다는 거죠? 어떤 걸 자기 범위 안에 넣는 얘기입니까? 하니까 타일러가 약간은 답답하다는 듯이 통제력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코인을 갖고 있는 보유자가 미국 국적자가 많아야 되고 기업들이 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야 되고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통제력이라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거래소 관련 통제력 또는 조세조약 보호 체계를 갖추려 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뭐 IMF다, BIS다 뭐 이런 친구들이 전 세계 은행들, 기관들, 뭐 이런 국가들에게 코인 니네 얼마나 들고 있어? 세금 얼마나 걷고 있어? 보고 체계를 만들려 할 것이다. 법으로 통제라는 게 민주당, 이제 자유시장주의에 맡기는 게 공화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통제력을 가지려고 굉장히 미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친구의 눈에도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일러 씨도 코인 투자하세요. 뭐 갖고 있어요? 사실 김동완 대표는 이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묻는데요. 정말 끝에 가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네, 뭐 투자는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미국인 투자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인이 뭐 업비트나 비썸 쓰는 게 저도 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만 합니다. 물론 개인으로도 코인 투자를 했었고 법인으로도 해봤지만 코인베이스, 제미나이, 바이낸스 뭐 써볼 수 있는 걸 많이 써봤다. 그러니까 김동완 대표가 좀 놀랍니다. 타일러 입에서 코인베이스, 제미니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하니까 타일러가 또 지지 않죠. 그래요? 근데 이거 다 미국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웃더라고요. 미국 거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뭐 바이낸스는 이제 US 법인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 미국 거다. 미국 사람이 미국 거 쓰는 게 뭐가 신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 또 집요하게 물어요. 비트나 이더 중 뭐 주로 뭘 사세요? 비트 이더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일러가 이 친구도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투자 철학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저는 일일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매일 이 트레이더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안 하고요.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적립심 매수를 계획표대로 합니다. 이게요. 미국인의 그냥 일반적인 투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큰 거 뭐 바라지 않고요. 그냥 DCA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네요. 미국은 예를 든 겁니다. 매월 뭐 2번이든 4번이든 매주 1번이든 일정 금액으로 자동 매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놓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 최근에 뭐 코비드에 이어서 업비트에도 이 시스템 나왔었죠. 굉장히 저도 하락장에 그 겨울에서 복 넘어가고 이럴 때 쓰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인의 경우는 보통 매월 5일에 뭐 정산이 돼서 월급 같은 게 이제 뭐 사업체도 하잖아요. 이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매월 5일에 돈이 들어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ETF로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이때 이렇게 많이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흥미가 생긴다고 하면서 또 굉장히 재밌는 질문해요. 지금 같이 투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투자할 만한 코인이 있나요?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이제 또 종목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타일러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좀 촌철살인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걸 샀는지 말하기 전에 제 기준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 아까 뭐 사는 방법을 얘기했다면은 자, 저는 어떤 코인이 뭐고 어쩌고 하기 전에 그런 걸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약간 충격일 수 있겠네요. 우리는 뭐 비트 이더 그 외에 이제 뭐 작은 알트 중에 어떤 게 크게 올라갈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나 한국인들 얼마나 알트코인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어떤 코인이고 뭐고 간에 다 쓸데없는 얘기다. 확신 있게 얘기를 하죠. 지금 한국인과 전혀 다릅니다. 단타도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DCA하고 이런 거 막 하나하나 사지 않는다. 꼭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코인베이스나 이런 미국에는 코인 거래소에는 분산 투자 기능 자체가 아직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알아서 코인의 경우는 S&P 500의 뮤추얼 펀드처럼 분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ETF나 펀드는
그냥 뭐 AI 종목, 뭐 아니면 상위 뭐 32 종목 이런 게 뭉텅이로 해서 ETF나 펀드를 파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5일쯤에 계획대로 코인 마켓 캡에서 상위 시총 코인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매월 산다. 야,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 지금은 코인 쪽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요 두 개만 달랑 나왔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식의 성향대로 흘러간다면 비트이너 솔라나라든지 뭐 시총 10위권, 30위권이라든지 AI 또는 RWA 펀드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이런 친구는 살까요, 안 살까요? 분명히 미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인덱스 코인의 형식으로 이렇게 뮤추얼 펀드처럼 그 흐름에 맞게 그냥 상위권의 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한다. 자,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죠. 다음 달에 시가총액 바뀌어 있으면 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때 당시에 상위 시총의 코인을 삽니다. 시장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과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앞으로 코인에 관련 ETF가 생긴다면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그런 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뭐 많이 유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네요. ETF 투자를 선호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분산을 선호합니다만 ETF도 이제 특정인의 한 명의 약간 원맨쇼처럼 개인이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개인이 본인의 취향대로 하는 것조차도 타일러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위주로 가지 않는 건 피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골고루 들어간다든지 AI 쪽 반도체가 골고루 들어가든지 2차 전지가 들어가든지 요렇게 된 게 좋다는 거지. 특정인이 그냥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막 자기 마음대로 뽑는 거 이런 건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특정 코인이라기보다는 섹터 자체가 코인 쪽이 앞으로 훨씬 대중화가 될 거라고 보고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신다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타일러가 저는 가상화폐는 결국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야생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길들일지가 관건이고 길들여진 순간부터 정해집니다. 하니까 지금 뭐가 정해진다는 겁니까? 김동완 대표가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철학적인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는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정해진다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야생 짐승이 길들여진 순간부터 정해진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들은 IPO 상장하기 전에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잖아요. 상장하기 전에가 좋고, 자, 보통 IPO 하자마자는 바로 툭 떨어져서 한동안 굉장히 의미 없이 쭉 떨어지죠. 이거는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장하기 전 시장에 공식적으로 하나의 분야로 상장되기 전까지는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겁니다. 아직은 제대로 대비도 하지 않았고 상장도 되지 않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까진 이거는 그냥 다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뭐, 뭐 작은 코인이 어쩌고 메이저가 어떻고 뭐 RW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너네 자체가 한 배를 타고 있어. 비트 올라가면 어차피 다른 거 다 올라가고 비트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참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완 대표가 그럼 어쨌든 전제는 코인이 금융의 한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네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이제 타일러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 자, 제 주변에 많은 금융인들 제가 많이 이제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과거에 17년도 그 불장이 있었죠. 그때 이전에는 자, 이게 미래다. 이게 돈 벌 마지막 기회다. 뭐 사다리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뭐 대중화가 되면 기회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우리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 정치 권력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이걸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은 전쟁을 하면 증발해요. 의미가 없어요.
일반인의 입에서 전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을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실 위험한 나라가 없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하고 있고. 자,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법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돈은 누군가 시장을 허용해 주니까 생기는 거지 허용하기 전까지는 돈보다는 권력의 형태다. 지금 코인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뭔가 지금 허용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코인은 돈을 벌려고 누구는 뭐 마지막 기회내 미래내 하는데 지금은 권력의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아직은 뭐 돈이 막 깊숙이 뿌리 내리고 뭐 이렇게 체계를 갖춘 게 아니라 권력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코인은 권력이 통할 수 있는 장치라면 자, 누군가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도구라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만 냅두지 않을 겁니다. 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거를 국가, 기업들이 눈치를 당연히 챘을 거다. 그러면서 약간은 뭐 답답하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딴 놈들이 이걸 먹어버리면 되겠네. 이러겠냐고요. 뭐 중국이든 누구든 이거 다 먹게 가만 내두겠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김동완 대표는 얘기하시는 게 트럼프랑 너무 비슷한데 막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근데 굉장히 타일러가요 수준이 제가 볼 때 높습니다. 높으니까 일반인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게 약간 답답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약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니 그냥 트럼프가 뭐고 난 트럼프 얘기도 난 듣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건 그냥 판이에요. 판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바둑판을 두고 바둑판을 분석을 하면 그냥 그게 정답이다. 다른 뭐 말이 필요 없다. 이거 뭐 보고도 모르느냐. 정말 답답해 했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왜 빌리어네어들, 기관들이 이 판에 돈을 넣겠냐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권력을 잡기 위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건 갈 수밖에 없는 판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답답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완 대표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될 시장이라면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게 그럼 미국에선 상식적일 수 있단 말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말 안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말 이런 거 안 듣고도 타일러는 이런 걸 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러가 맞다. 근데 그 선점이라는 게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에서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통제하지 않고 가능한 많이 먹자는 거고 민주당 쪽은 제재가 가능해야 되니 법적 제도를 세계적으로 선점을 하자고 할 거예요. 아무튼 통제, 권력, 뭐 같은 의미로 가는 거죠. 비록 당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미국에서는 이미 법인들이 은행에서 원래 자기 돈을 코인 거래소로 달러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전에는 그냥 넣었었는데 지금은 맘대로 못한다. 국가 관리 인증을 받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법인이 이제 나 은행에서 여기 거래소로 몇 달러, 몇 천 달러 집어넣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니까 이렇게 법적 제도를 선점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선하게 전 다가오더라고요. 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한글 과자 뭐, 뭐 발행했다, 만들었다, 제조업, 뭐 여러 분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중략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시청자들께 한 말씀 이렇게 김동완 대표가 부탁을 하는데 요 마지막 멘트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어, 한국인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죠. 자,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거시적을 안목을 꼭 키우세요. 거시적, 매크로죠. 매크로적인 환경을 좀 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뭐 2년 전이었죠. 러시아 전쟁이 날 것 같다, 날 것 같다, 날 것 같다 보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그 난리를 쳤었죠. 이런 보도를 보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 어디를 생각할까요? 이제 외교 쪽 전문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대만을 생각하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왔으니까 다음 수순은 이제 뭐 논란은 있지만 대략 27년 즈음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 특히 한국인들 이런 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당연히 대만 생각하겠죠. 지금 2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만을 근데 생각을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연결된 국가가 어디 있나요? 대만과 연결된 국가, 대한민국이에요. 무조건 엮여 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대만에 끼어져 있다, 낑겨 있다. 그래서요, 거기에 뭐 생기면, 대만에 무슨 일 생기면, 여기에 한국에도 무조건 뭐 생긴다.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좀 국제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대만, 남의 나라 전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조건 대만과 한국은 분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당연히 거시적인 흐름에서 어떤 결론이 날까요? 전쟁 시에 한국의 화폐가 떨어지겠네. 원화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를 사야겠네. 이거예요. 굉장히 답답하다는 뜻이 본인이 막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웃는데, 김동완 대표가 너무 신나게 웃으니까 물어보죠. 그때 샀어요? 하니까, 네, 맞아요. 잔뜩 샀어요. 합니다. 이거를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번다. 뭐, 코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다 중요한데, 매크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큰 그림으로 좀 봅시다. 그냥 우리 눈앞에 화살표가 위아래로 가고, 뭐, 파란색 불,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을 위해 한마디 얘기를 하고 끝났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았고, 제가 느꼈던 거 한 가지는요. 타일러의 수준은 웬만한 유명한 금융 전문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비록 우리들보다, 뭐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좀뭐 낮긴 한데, 굉장히 똑똑하고, 전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냥 엘리트, 약간 이런 느낌의 수준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뭐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자면 우리도 계속 코인 고인물, 특히 한국 분들 막 계속 뭐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뭐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뭐 이런 좀 작은 우물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고립되지 않도록 타 분야, 뭐 국제든 정치든 사회든 타 분야의 전문가의 관점과 의견을 알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도 기회가 또 된다면 고인물들이 아닌 뭐 예전에 김승호 회장도 있고 여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코인에 대한 관점도 종종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